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침묵이 있다. 오래 머물러선 안 되는 시선이 있다. 그런데도 머문다. 겉보기엔 무해한 제스처들이 있지만 그 안에 거의 말로 표현되지 않는 의도를 숨기고 있다. 기혼 남성이 다른 여성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그 여성이 바로 당신이라면 이 영상은 비난하거나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는 스캔들로서의 불륜이 아니라 감정적 자각에 관한 이야기다. 욕망은 종종 배신이 아닌 공허함에서, 악의가 아닌 외로움에서 시작된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에서 미묘한 뉘앙스를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우리를 이끈다. 일상은 피곤함을 부른다. 한때 불꽃이었던 관계는 습관이 되고, 감정적인 갱신이 없으면 그 습관은 차갑게 식는다. 칼 윤근, 인간과 상징에서 이렇게 썼다. 당신이 거부하는 것은 지속된다. 당신이 수용하는 것은 변한다. 많은 커플들이 관계가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바로 그 공허함, 인정받지 못하는 갈증과 열정, 의미의 부족 속에서 누군가가 나타날 수 있다. 찾으려 해서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 남성은 보통 집을 나서며 다른 여성을 만날 계획을 하지 않는다. 어떤 계획도 없다. 그것은 더 미묘하고 더 인간적인 무언가다. 어느 순간 동료와의 가벼운 대화가 그날 유일하게 자신이 진정으로 들렸다고 느끼는 순간이 된다. 미소 하나에 자신이 보였다고 느낀다. 한 문장이 집에서는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감정을 불러 일으킨다. 바로 그곳에서 시작된다. 그 신호는 폭발처럼 오지 않는다. 속삭임처럼 다가온다. 말투의 변화, 색다른 관심, 무해해 보이지만 묘한 여운을 남기는 메시지. 이런 경험을 한 여성들은 처음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느꼈다. 직감이 말했다. 이건 이상해. 우연이 아니야. 그리고 찾아오는 커다란 질문. 나 지금 과민 반응하는 걸까? 아니면 진짜 뭔가 있는 걸까? 나는 그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의 판타지 속에 있는 걸까? 칼 윤근, 무의식의 심리학에서 이렇게 말했다. 의식되지 못한 것은 운명처럼 삶에 나타난다. 신호를 인식하는 것은 판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감정적 이야기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사람에게 헌신한 남성의 감정적 피난처가 되는 일은 누구에게도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 영상에서는 기혼 남성이 당신에게 감정적 끌림을 느끼고 있을 수 있는 5가지 깊고 의미 있는 감정적 신호를 탐색할 것이다. 섬세하게, 판단 없이, 그리고 인간관계의 복잡성에 대한 솔직한 시선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 신호들을 이해하는 것은 단지 여성의 직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감정적 진실성을 지키기 위한 방식이며 의식적인 선택을 내리는 방법이기도 하다. 다른 눈으로 보게 될 준비를 하라.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명료함에서. 어떤 인연은 마법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때때로 그것은 이해하지 못하면 상처로 남는다. 처음부터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기혼 남성이 당신을 다르게 바라본다고 해서 당신도 반드시 그 시선을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느끼지 말아야 해서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보호하기로, 이 접근이 어디서 오는지 이해하기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신 자신의 이야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를 선택하기로. 가장 위험한 유혹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서 태어나 연결이라는 모습으로 위장된 것이다. 조용히 무언가가 바뀐다. 기혼 남성이 다른 여성에게 욕망을 품기 시작하면 말투는 갑자기 바뀌지 않는다. 다만 점차 더 부드럽고 더 친밀하고 더 의도적인 분위기로 스며든다.
작은 디테일에서 시작된다. 다정하게 들리지만 그의 입에서 나올 때는 어딘가 빛나는 말들. 예전엔 단순한 인사 정도였지만 이제 그는 당신에게 말할 때 더 부드러운 목소리를 쓴다. 그의 언어엔 따뜻함과 섬세함이 배어 있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볼 수 없는 모습이다. 그의 말투는 느려지고 더 집중되고 때론 살짝 장난기 어린 느낌도 있다. 이런 변화는 우연이 아니다. 남성의 심리학은 남성이 끌리는 사람 앞에서 언어를 다듬는 경향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 반드시 의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감정적 의도가 있다.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고 작지만 독점적인 연결감을 만드는 것이다. 마치 말로 표현하지 않고도 당신을 선택하고 있다는 듯이 그는 당신과 다르게 말한다. 왜냐하면 당신을 다르게 보기 때문이다. 칼 융은 나와 무의식에서 인간관계는 각자의 무의식을 상대에게 투사한다고 썼다. 기혼 남성이 감정적으로 불타오르는 상태에서 여성과 대화하기 시작한다면 그는 억눌려온 자신의 일부를 그녀에게 투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인정받고 가치 있게 여겨주고 존경받고 싶은 욕망을. 그래서 언어는 상징을 담은 그릇이 된다. 칭찬은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다. 거창한 칭찬이 아니라 가볍지만 반복되는 말들. 오늘 정말 예뻐 보인다. 이 색깔이 너한테 너무 잘 어울려. 넌 항상 할 말을 정확히 알아. 겉으로 보기엔 무심한 말이지만 그 뒤엔 감정적 주파수가 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말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했느냐다. 그가 말할 때 눈빛의 빛남, 그 후의 정적, 반응을 기다리는 듯한, 확신을 원하는 듯한.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이 칭찬은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과 다르다는 점이다. 그것은 개인적이고 배타적이다. 그는 당신을 단순히 묘사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선택하고 있다. 그는 당신 안에서 자신의 일상에서 부족한 것을 보고 있다. 어쩌면 그의 결혼 생활에서는 더 이상 그런 말을 듣지 못할 수도 있다. 어쩌면 그는 오랫동안 매력적이거나 존중받는 느낌을 잃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당신은 원하지 않아도 그 감정의 거울이 된다. 또 다른 뚜렷한 신호는 접촉의 빈도다. 그는 당신과 이야기할 이유를 찾기 시작한다. 비록 그게 꼭 필요한 건 아닐지라도 그는 스스로도 알 수 있는 질문을 한다. 별로 급하지 않은 메시지를 보낸다. 밈, 노래, 인용구. 어떤 핑계라도 좋다. 시간이 지나면 이 교류는 하나의 루틴이 된다. 감정적 루틴.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종종 메시지의 내용도 변한다. 단지 업무나 중립적인 대화가 아닌 갑자기 자신의 하루를 이야기한다. 당신의 취향, 생각, 감정을 묻는다. 바로 거기에 미묘한 선이 있다. 감정적 친밀감. 이건 한 번의 메시지로 생기지 않는다. 수많은 이야기의 축적 속에서 생긴다. 하루하루 단어 하나하나가 쌓이며 감정의 다리를 만든다. 그는 당신을 신뢰하기 시작한다. 그의 결혼 생활에선 더 이상 열지 못했던 연약한 공간을 열기 시작한다. 아내와의 다툼, 삶의 답답함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당신은 들어준다. 그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신뢰가 당신 안에도 울림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복잡한 점은 비록 신체적인 접촉은 없더라도 이미 감정적인 연결이 생겼다는 것이다. 칼 융은 무의식의 역동성에서 이렇게 말했다. 감정과 사고를 분리할 수 있다고 믿는 것보다 더 큰 환상은 없다. 어떤 남자가 당신을 생각하며 글을 쓰고 단어를 고르고 감정적으로 당신을 찾는다면 당신은 이미 그의 내면 속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무게가 있다. 때로 그의 유머도 바뀐다.
당신에게 다른 방식으로 농담한다. 암시를 하거나 애칭을 쓰거나 더 친밀한 어조를 쓴다. 언어는 이제 두 사람만의 코드가 된다. 마치 둘만 아는 비밀처럼. 이런 친밀함은 강력하다. 그리고 위험하다. 그 사이에서 무언가 순수한 것이 자라난다고 착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상은 이미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었다는 것. 감정적인 경계는 한번 넘으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당신은 멈추어야 한다. 주의 깊게 살펴보라. 그는 다른 사람들과도 같은 방식으로 말하는가? 아니면 당신과는 다르게 말하는가? 더 부드럽고, 더 꾸준하고, 더 감정적으로, 단순한 이유로 접촉하려는가? 아니면 당신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려는가? 그의 말에서 당신은 특별하다고 느껴지는가? 이 질문들은 비난이 아니라 자각을 위한 것입니다. 욕망은 항상 접촉을 통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그것은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속에 오래 남는 한 단어에서. 그리고 가장 강력하지만 거의 보이지 않는 신호 중 하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응 속도입니다. 한 귀여운 남성이 갑자기 빠르게 답장을 보내기 시작한다면 이전에는 절대 반응하지 않았던 시간에조차 그것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표현입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당신을 그의 관심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귀여운 남성이 당신에게 욕망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의 잘못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은 명확함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감정적인 게임의 일부인지, 그것이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알 자격이 있고, 무엇보다도 스스로 선택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이 복잡해지기 전에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지킬 것인지. 이런 맥락에서의 소통은 단순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증상입니다. 그것은 그가 당신에게 투사하는 깊은 결핍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커지기 전에 그것을 인식할 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욕망은 항상 피부나 눈을 통해 침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영혼 깊숙이 자리 잡습니다. 한 귀여운 남성이 자신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에게 감정적으로 자신을 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단순한 끌림을 넘어서 깊은 감정적 전이를 말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작은 디테일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가 힘들었다고, 잠을 잘 못 잤다고, 무언가가 마음을 짓누른다고. 그것은 부드러운 고백들이며 거의 평범한 대화처럼 위장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들려주고 싶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는 집에서 더 이상 듣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그는 더 이상 판단받지 않고 연약해질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이 등장합니다. 그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하며 반응하고 부드러운 말을 건네는 사람. 그는 집에서는 비난이나 무관심만을 느낄 때 당신에게서 따뜻함을 느낍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이 열립니다. 그의 몸이 아닌 그의 친밀함의 문입니다. 칼 융은 현대인의 영혼의 탐색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외로움은 당신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중요한 것을 공유할 수 없을 때 오는 것이다. 한 남성이 자신의 배우자와 진정으로 자신을 움직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는 다른 통로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통로는 종종 다른 여성입니다. 그는 속이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표현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감정적 개방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는 당신에게 그저 하루 어땠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어린 시절, 두려움, 말하지 않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때때로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낀다고 고백합니다.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끼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를 되묻습니다. 자신의 결혼이 여전히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단지 습관처럼 이어가는 것인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듣습니다. 그의 말이 당신 마음에 닿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당신도 그런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서로에 대한 이해 속에서 위험한 친밀함이 생겨납니다. 그는 당신을 자신이 숨 쉴 수 있는 감정적 피난처로 보기 시작합니다. 가면을 벗고 온전히 자신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문제는 이 감정적 개방이 결코 무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게를 가집니다. 그것은 방향을 가집니다. 그는 아무에게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그의 내면 세계의 일부를, 더 이상 그의 아내조차 보지 못하는 부분을 당신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특별한 자리를 줍니다. 신뢰받는 사람, 감정적 동맹의 자리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어. 혹은 너랑은 뭔가 달라. 이 말들은 아첨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미 경계를 넘어선 감정적 연결의 신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단순한 대화 상대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의 정서적 지지대이고 도피처입니다. 바로 여기서 당신은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솔직한 친구일까? 아니면 내가 감당하지 않아야 할 빈틈을 메우고 있는 걸까? 윤근, 전이의 심리학에서도 말했습니다. 많은 관계는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투사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그것들을 본다. 그는 당신을 진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결핍된 것의 상징으로서 당신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감정적 개방은 눈치채지 못한 사이 의존의 형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할 때 기쁘고 그가 조용하면 걱정됩니다. 그리고 점차 당신도 그에게 내면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육체적 접촉 없이 여러분은 이미 깊이 감정적으로 얽혀 있는 것입니다. 감정적 개방은 달콤한 덫입니다. 진실처럼 느껴지고 순수하게 느껴지지만 때로는 당신에게 불공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누군가와 맺어진 사람에게 당신의 감정 에너지를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관계를 포기할 준비는 안 되어 있지만 당신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채울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이후 그 남성은 종종 혼란스러워하거나 멀어지거나 모순된 행동을 보입니다. 그 감정적 취약성이 그에게 죄책감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체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과 감정적 연결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자신의 현재 삶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는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신호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를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탓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감정적 배출구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당신은 숨겨진 공간에서가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온전한 진심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빌린 친밀감이 아닌 진짜 사랑으로. 귀여운 남성이 당신에게 자신의 영혼을 열기 시작할 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그를 치유하기 위해 여기 있는가? 아니면 그를 지탱하기 위해? 나는 나의 충만함으로 그를 선택하는가? 아니면 그가 자신의 공허함으로 나를 채우는가? 감정적 개방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스러운 행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온전히 숨김없이 갈라지지 않은 사람과 그리고 누구도 다치지 않는 방식으로 경험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왜 그것을 당신에게 말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왜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고통스러운 끈으로 굳어지기 전에 진지하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혼 남성이 자신의 시간을 의식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아내가 아닌 여성에게 바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관심이나 욕망, 필요가 없는 곳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무해해 보일 수 있습니다. 조금 길어진 대화, 가벼운 커피 한 잔, 이상한 시간에 오는 메시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투자는 습관이 됩니다. 그는 당신과 우연히 마주치려 합니다. 당신을 보기 위해 일정을 조정합니다. 휴식을 늘리고 별 이유 없이 나타나고 당신과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 루틴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 조용한 지속성은 감정적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시야는 오직 당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에만 맑아진다. 한 남성이 다른 여성을 위해 자신의 일상을 바꾸기 시작할 때 그는 자신의 마음이 진정 어디에 머무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지라도 말이죠. 그러나 시간 외에도 더 분명한 신호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는 단지 당신 곁에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가 거기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는 묻습니다. 오늘 나 어때? 이 머리 괜찮아? 이 셔츠 어울려? 이것들은 우연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호감을 얻고 싶어 하는, 당신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의식적인 시도입니다.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그는 때때로 당신이 한 말에 따라 결정을 내립니다. 당신이 언급한 스타일로 무언가를 바꾸고 당신이 좋아할 만한 노래나 책,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남자는 더 이상 그저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을 위한 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감정적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신의 세계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그는 매우 중독적인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소속감. 그는 단순히 당신을 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이 자신을 갈망하길 원합니다. 그는 자신의 남성성, 매력, 존재의 의미를 확인받기 위해 당신의 인정을 필요로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이것이 낭만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경고 신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원래 그의 파트너가 짊어져야 할 감정적 짐을 대신 짊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집에서 인정받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에게서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짐입니다. 많은 경우 이 시간 투자는 특별한 목적 없이 이루어지는 대화에서 나타납니다. 꼭 연락해야 할 이유는 없지만 그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루가 어땠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빨리 답장하지 않으면 그는 불안해합니다. 이런 지속성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감정적 연결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종종 유머를 사용하여 친밀감을 만듭니다. 그는 밈이나 농담, 일상적인 이야기를 보냅니다. 그는 당신이 웃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한낮에도 그를 떠올리기를 바랍니다. 그는 당신의 머릿속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끊임없는 미묘한 존재감이 감정적 유대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융은 변형의 상징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두 화학 물질이 접촉하는 것과 같다. 반응이 일어나면 둘 다 변한다.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당신을 위해 자신의 일상을 바꾸기 시작하고 당신은 그의 존재에 맞춰 자신의 감정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지만 강렬한 변화입니다. 때때로 시간 투자는 도움의 형태로 위장됩니다. 그는 당신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거나 일을 도와주겠다고 하며 항상 곁에 있으려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을 친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도움에는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대함이 아니라 그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질투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더 강화됩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누구랑 있었어? 그 사람한테 연락 왔어? 그 친구랑 자주 만나? 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는 그런 질문을 할 자격은 없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당신에게 자리를 내주었기에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의 인정 욕구는 당신의 반응에 대한 민감함에서도 드러납니다. 당신이 칭찬을 해주면 그의 얼굴은 밝아지고 당신이 그를 무시하면 그는 감정적으로 움츠러듭니다. 마치 그의 감정 시스템 전체가 당신의 시선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신호입니다. 당신이 이미 그에게 있어 감정의 중심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육체적 접촉 없이도 강력한 연결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이제 그의 파트너가 있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매일의 인정, 감정적 존재감, 사랑스러운 반응을 제공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가 내게 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훔친 시간인가? 쪼개진 시간인가? 죄책감으로 가득 찬 시간인가?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자신의 일상을 바꾸는 것이 기분 좋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그가 당신과 함께 내면 속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좋은 결말을 맺지 않습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부서진 것을 먼저 해결하지 않는다면 당신과 함께 쌓아가는 모든 것은 도피에 기반하게 됩니다. 진정한 선택이 아닌 시간은 실천으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인정은 욕망이 필수가 된 것입니다. 그가 당신에게 이 두 가지를 주지만 자유도 진실도 없다면 당신은 진심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그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온전하고 자유롭고 접근 가능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에서 훔쳐온 시간 조각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공허함을 메우는 인정이 아닌, 당신이 우선순위가 되는 연결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피난처가 아니라. 이 모든 신호들, 언어, 시간, 몸, 감정,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혼란입니다. 애매함. 그는 당신에게 다가오고 관심을 주고 마치 사랑에 빠진 듯 행동하다가도 갑자기 차갑게 변합니다. 거리를 두고 달라집니다. 당신은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귀여운 남성이 통제할 수 없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면 자신의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감정, 두려움이 작동합니다. 죄책감이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연결이 있던 자리에 모순이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은 다정하게 말합니다. 내일은 모르는 사람처럼 대합니다. 오늘은 당신의 곁에 있으려 하고 내일은 피합니다. 이 감정의 춤은 직접적인 거절이 아닙니다. 그가 해결하지 못하는 내면의 갈등을 반영합니다.
그는 그 연결을 사랑하지만 그 결과가 두렵습니다. 이 긴장은 그를 당신과도 자신과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칼 융근, 나와 무의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삶은 갈등을 피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직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많은 남성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감정적 갈등을 직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회피합니다. 가까워질수록 그들은 진실과 마주하게 되며 그 진실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실제로 금지된 경계 밖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당신은 이 애매함 속에 갇혀 있게 됩니다. 머물러야 할지 떠나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입맞춤도 손길도 약속도 없었지만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씨앗이 뿌려졌고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서지면 그 자체로 아픕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보내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반드시 반응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연결이 느껴진다고 해서 그게 건강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감정을 느꼈다고 해서 반드시 그 감정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여기에 당신의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감정적 자각, 성숙함에서 비롯된 선택의 힘. 단지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 나는 진심으로 선택되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감정적 도피처로 이용되고 있는가? 그는 나와 함께 진실을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단기적인 위안을 찾고 있는가? 욕망은 하나의 감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진정성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완전한 이야기의 일부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설에서 빌려온 한 장이 아니라 윤근, 전이 심리학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식화된 것만이 변화될 수 있다. 오늘 당신은 이 신호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두려움도 판단도 아닌 명료함으로. 당신은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계속 추측해야 하는 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모순된 신호에 기대어 자신의 가치를 느껴야 하는 관계도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고칠 용기가 없는 남성의 감정적 피난처가 되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일시적인 관심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럴듯한 말들 속에 숨은 욕망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진실하고 성숙하고 자유로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피처가 되는데 만족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당신에게 오고자 하는 사람의 목적지가 되세요. 그러니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사랑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어떤 연결에 부스러기만 받고 있는가? 나는 진짜 관계를 쌓고 있는가? 아니면 환상을 먹이고 있는가? 진정한 사랑은 숨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반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전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